안녕하세요. 광개토태양 비문 해설과 임나가라 위치, 인터넷 교보,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위만조선의 위치가 어디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고대 문헌들과 사마천의 사기 조선열전으로 본 위만조선은 어디에 있었나, 고대 요동의 위치 추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위만조선이라는 말은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마천이 쓴 사기에 조선열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조선열전에서 조선은 위만조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한사군,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을 설치했다. 이제 이 전쟁의 과정을 기록한 게 사마천이 쓴 사기의 조선열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열전에 나오는 이 위만조선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무제가 거기에다가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만조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천의 사기 조선열전에서 이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는 이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여기에 이 책에는 요동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동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동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고대 요동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요동반도의 요동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단군조선에 대해서 좀 개념을 알아놔야 돼요. 단군조선은 그 제국, 번국을 거느리고 있었던 제국이었습니다. 단군조선은 제국 단군조선이었고, 만주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던 게 단군조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고조선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바로 이 번국을 거느리고 있었던 제국이었던 단군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만조선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위만조선은 기자조선이 있었던 그 자리에 위만조선이 들어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자조선에 대해서도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자조선의 이제 기자가 조선으로 와서 단군조선의 번국으로 요 귀퉁이에서 자리 잡고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기자의 후손이었던 40여 세대 후손인 준왕 때에 이르러서 위만이 망명자, 연나라 사람이었는데 망명을 와서 그 기자의 40여 세대 후손인 준왕을 이제 몰아내고 정권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위만조선이 되고요. 그 위만조선은 기자의 40여 세대 후손 준왕을 쫓아내고 위만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동쪽으로 제국 단군조선의 번국들을 공격을 하면서 위만조선이 영토를 넓혀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군조선 전체도 세력이 약화되고 이제 번국들이 다 따로따로 독립을 하면서 단군조선이 해체돼서 없어지고 여러 나라 시대로 가게 되는, 그렇게 이제 시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의 지형을 보면은 여기가 황하 유역 점거 세력과 제국 단군조선의 경계 지방에 난하가 있었고, 여기가 연산산맥이 있는 겁니다. 연산산맥이 있고 그 끝에 갈석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산산맥에 난하라는 강이 흐르고, 이 연산산맥 서쪽으로는 이렇게 태행산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황하유역이 분열이 됐다가 통일이 됐다가 하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알고 있고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면은 난하가 이렇게 있고 여기 갈석산이 있고 여기가 연산산맥이고, 연산산맥 서쪽으로 이렇게 태행산맥이 있고, 요 안쪽이 이제 황하유역에서 정치 세력들이 통일을 하기도 하고 분열을 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동쪽이
여기가 이제 조선이 되는 겁니다. 단군 조선이 되는 겁니다. 현재 요동은 여기 요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 요하의 동쪽이라고 해서 요동이라고 하는데, 이 현재의 요동반도의 이 요동이 고대의 요동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주류 식민사학계의 주장은 그래서 고조선이 어디에 있었냐,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조선이 아주 앞에서 말씀드린 제국 번국을 거느리고 있었던 제국 단군조선하고는 전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개념도 맞지가 않고 위치도 맞지가 않고 넓이, 영토의 범위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류사학계는 이 고조선이 단군조선인데 이게 멸망하고 위만조선이 들어섰고 그 자리에 한사군이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중요한 내용들은 차차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지형과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위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사기 조선열전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연나라 왕 노관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만도 망명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나라 왕 그 노관이라는 사람이 한무제를 배반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걸려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흉노로 도망을 가는데 이 위만이라는 만은 이 노관의 이제 부하예요. 부하인데 이제 상관이 도망을 갔으니까 부하였던 위만도 이제 망명을 해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방향이 나옵니다. 무리의 1000여인을 모아 북상투에 오랑캐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도망해서 요동의 요새를 나와 폐수를 건너 진의 옛 공지인 상하장에서 살았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한문으로 보면 연나라 왕 노관이 주반 반란을 도모했다가 이 흉노로 도망갔다. 만이 망명을 했는데 그 취당 천여인의 무리를 모아서 자기하고 같이 망명을 하는 1000여 명의 무리를 모아서 이제 이거는 상투를 틀었다는 건데요. 이제 상투를 틀었다는 게 상투라는 게 동이의 대표적인 헤어스타일이 상투였어요. 그래서 상투를 틀고 마니의 복장으로 갈아입었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망명하는 그 지역의 풍속에 맞게 그 겉모습, 머리 스타일하고 복장을 이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섞여 들어가게 망명자 티를 안 내게 이제 도망을 가야 되니까 상투를 틀고 마니 복장으로 복장을 바꾼 다음에 동도 출세, 동쪽으로 도망가서 요새를 빠져나와서 패수를 건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쪽으로 도망가서 동쪽에 있는 요새를 건너서 동쪽으로 강을 건너 패수라는 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패수라는 말은 뭐냐면 국경 지역을 흐르는 강을 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수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보통명사예요. 어느 지역이든 경계와 국경의 경계를 흐르는데 경계 지방에 강이 흐르면 그 강을 패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지방에 있는 강을 건넜다라는 뜻입니다. 경계에 있는 국경에 있는 강을 패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수를 동쪽으로 건넜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도망가서. 그렇다면 여기 이제 지형, 방향을 보면 여기 요동반도부터 여기 요하가 흐르죠. 그 다음에 이거 압록강이죠. 이건 대동강이죠. 이건 다 어떻게 흐릅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로로 흐르는 강들이에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려면 남쪽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동쪽으로 도망가서 강을 동쪽으로 건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강을 건너게 돼 있는 지형이에요. 이쪽 지형은. 동고 서저이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서해바다로 다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려면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하고 이 방향하고 실제 지형 지도상에 있는 방향과 기록되어 있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주류 식민사학계의 주장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고대의 요동은 현재의
요하가 흐르는 요동반도의 요동이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송서의 이만전부터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송서 이만전 고구려전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이게 이제 5세기 때 고구려를 말하는 겁니다. 동이 고구려국이 금치, 한지, 요동군, 현재에 와서 한나라 때의 요동군을 다스리고 있다. 현재의 동이 고구려국이 한나라 때의 요동군을 현재 고구려가 다스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서 이만전에. 그러면 이 한나라 때의 요동군이라는 건 뭐냐면 사마천의 사기 조선열전에 요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고구려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기 조선열전이 위만조선을 한무제가 정벌하고 전쟁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 지역을 고구려가 다스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요동이란 것은 요수의 동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나라 때를 비롯해서 한나라 때를 포함해서 고대 시대의 요동은 현재의 요동반도의 요동이 아니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제 요수는 요하가 아닙니다. 다른 강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조선열전을 잠깐 또 다시 보겠습니다. 조선왕 만자, 조선왕 만은 고연인야, 옛날 연나라 사람이다. 자시 전현시, 옛날에 전성기 연나라 때부터 일찍이 진번 조선을 공략해서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었다. 그리고 축장세, 관리를 두고 장세를 축조했다.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속요동외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망시킨 이후에 요동 바깥에 장세를 설치해서 밖에 두었다. 요동 바깥에 속하게 했다. 속요동외요. 그런데 한나라가 흥기한 다음에,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가 일어난 다음에 위기 원난수, 그 거리가 멀고 보수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한이 흥기한 다음에 그곳이 멀고 지키기가 어렵다. 멀고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복수, 요동, 고세, 다시 옛 요동의 옛 요새를 다시 수리를 해서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해서 폐수, 위계, 폐수에 이르러 경계를 삼게 해서 연나라에 속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때는 그 요동 바깥에 요새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한나라가 흥기한 다음에는 거기가 멀고 지키기가 어려워서 다시 안쪽으로 옛날 요동의 옛날 요새를 다시 수리를 해서 거기에 있는 강을 경계로 삼는, 폐수로 경계를 삼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요동의 얘기가 등장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이 요동이 어디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동은 요수의 동쪽이죠. 요하의 동쪽이 아니라 요수의 동쪽입니다. 그러면 이 요수가 언제부터 나타나고 요하라는 말은 또 언제 나타나는가? 요수하고 요하가 다른 말이고 다른 강이에요. 그러면 요수라는 이름은 진한 때부터 문헌에 등장합니다. 근데 요하라는 말은 언제 등장하냐면 요사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요사에. 근데 요나라라는 나라가 언제 나타나는 나라냐면 916년에 건국을 해서 그때 국호가 거란이었는데 947년에 대요로 바꾸고 1125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게 요나라예요. 그러니까 916년부터 1125년까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세기부터 12세기 초까지 있었던 이게 요나라인 거죠. 이 요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게 요사입니다. 요사는 원나라 때 제상 토쿠토 등이 자료를 모아서 1344년에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하라는 이름은 1344년 14세기 문헌에 처음 나오는 이름이 요하입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916년부터 1125년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10세기 초부터 12세기 초까지 있었던 나라, 요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요사에 처음으로 요하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문헌의 각 기록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른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정사로 인정받는 역사서가 24종, 그래서 이제 중국 정사 24사라고 하는데요. 이 24사에서 요수와 요하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수라는 이름은 삼국지, 후한서, 진서, 북사 쭉 요수가 등장하는데 요하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 요수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진서, 북사, 위서, 송서, 수서, 당서, 자치통감까지 계속 요수라는 이름이 등장하다가 그러다가 요사에 처음으로 요하라는 말이 요사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금사에는 요수 요하가 다 나오고 원사에 요수 요하가 다 나오지만 요하는 어쨌든지 여기 요사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수라는 이름이 쓰이기 시작한 이후 거의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요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간행된 어떤 문헌들 중에도 요수와 요하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설명해 놓은 문헌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하라는 말은 요나라가 이른바 중원을 차지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이름이 요하다. 이렇게 요수와 요하는 다른 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요하가 문헌에 등장하기 전에 고대 문헌들에 나오는 그 요수라는 강은 어떤 강이고 어디에 있었던 강일까, 이런 거를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보면 이제 문헌에 산해경, 해내동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해경이라는 건 어떤 책이냐면 중국 선진시대, 그러니까 진나라 전 시대에 저술이 되었다고 추정되는 대표적인 신화지비자 지리서입니다. 춘추시대부터 한대 초기까지 걸쳐서 많은 학자들이 계속 첨가를 해온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요수가 나와요. 근데 요수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요수는 위고의 동쪽에서 나와 동남쪽 발해로 흘러든다, 이렇게 나오죠. 요수출 위고동 동남주 발해, 이렇게 나오죠. 동남쪽에 있는 발해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강이 동남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형이 어떤 지형이라는 건가요? 서고 동저 지형이에요.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기 때문에 동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형을 보면 이렇게 서고 동조 지형이 이쪽 지형입니다. 서고 동조 지형. 그런데 이 지금 요동반도를 보면 동고 서저 지형이에요. 그래서 요하가 흘러서 들어가는 거는 서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요뇽성 지금의 요동반도에서의 발해는 요동반도에서 발해는 서남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동남쪽에 있는 바다 발해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지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서구 동저 지형이어야 동남쪽 발해로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흐르는 강은 나나입니다. 또 회남자라는 책을 보면요, 회남자는 전한시대 때 회남왕 유안이 편찬한 일종의 백과사전을 나타내는 그런 책인데요. 만리장성에 대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축장성, 서촉유사, 북격 요수하고 요수가 나오죠. 동결조선, 동쪽에는 조선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을 쌓으니 서쪽으로는 유사와 이어지고 북쪽으로는 요수에 닿으며 동쪽으로는 조선과 접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사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 사막 지역을 일컫는 보통 명사예요. 사막을 이제 유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지형을 나타내는 게 어디냐? 이렇게 보면 서쪽으로는 사막 지역과 이어지고 북쪽으로는 요수, 동쪽으로는 조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쪽이 조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가. 이 나나가 요수고요. 그러면 만약에 요수가 요하라면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한반도 평양 지역까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현재 주류 식민사학계가 이 만리장성의 위치를 이렇게 여기 평양 인근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의하면, 이 회남자에 의하면 서쪽으로는 유사와 이어지고 북쪽으로는 이게 요하잖아요. 북쪽으로는 요하가 닿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조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의하면 동쪽으로 조선이 접하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조선과 접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남자에 나와 있는 이거에 의하면
그 서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사막 지역이죠. 그다음에 북쪽에는 요수, 이 나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북쪽으로는 요수와 접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조선과 접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형, 지리 지형이 이 기록과 일치하는 지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나나입니다. 이게 갈석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산해관 있죠. 만리장성의 유적이죠. 북서쪽으로 여기가 이게 연산산맥이고 이쪽이 태행산맥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고 요 안쪽이 이제 이 안쪽이 황하 유역을 점거하는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분열도 하고 통일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나나를 연산산맥과 나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조선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산해관이라는 게 지금도 있죠.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여기 만리장성의 유적으로 동쪽으로 발해만 한나라 때는 임류관이라고 했지만 지금에 위치한 차이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만리장성의 동쪽 끝에 유적으로 남아있는 게 지금 산해관인데 이것도 명나라를 비롯해서 후대에 증축을 해서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전에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죠. 그전에는 더 안쪽에 있었다가 차츰차츰 증축을 해서 밀어내서 동쪽으로 더 밀어내서 오늘날 산해관 쪽으로 증축을 한 게 지금 만리장성의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로 식민사학계에서 주장하는 위만조선의 위치가 현재 평양, 그 다음에 고조선의 위치가 현재 평양 중심으로 있었다면 만리장성이 거기까지 들어왔다라는 그 기록하고 그 문헌에 나와 있는 기록과 위치, 지형, 방향이 맞지가 않고 또한 만리장성이 한반도를 가로질러서 그 요동반도로부터 한반도까지 들어왔다라는 유적과 고고학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지형과 방위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서 이만열전 고구려 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동이 고구려 국이 현재 한나라 때의 요동군을 다스리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요. 한나라가 흥했을 때 그 멀리 있었던 요동의 요새가 멀기 때문에 안쪽의 요새로 다시 안쪽으로 들여와서 옛날에 있었던 그 요새를 다시 수리를 하고 고쳐서 거기에 있었던 폐수를 경계로 삼아서 연나라에 속하게 했다. 이게 이제 사기 조선열전에 나오는 요동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고대 문헌에 나오는 요동이 어디에 있었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하라는 요수와 요하는 다르다. 그래서 요하라는 말은 요나라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이름이지 그 전에 요수가 계속 얘기가 되어지는 요수의 동쪽인 요동, 그 요수는 오늘날 요동반도에 있는 요하고 관계가 없이 진행되었던 다른 지형이 있는 거다. 그 지역이 바로 여기다. 이런 말씀, 연산산맥 끝쪽이고 나나가 흐르고 있고 여기 갈석산이 있고 산해관이 있는 이 지역이 고대 요동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해경에 바로 나오는 문구 중에 요수출 위고동, 요수가 동쪽에서 나와서 동남쪽의 발해로 흘러들어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에 의하면 그 지형이 서고 동저 지형이 돼야 동남쪽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이제 이게 일치하게 되는 거고요. 또 축, 수성, 이게 이제 회남자에 나오는 문구에서 만리장성과 관련된 문구죠. 축, 수성, 서촉, 유사, 북격, 요수, 동결, 조선이라는 말에 있어 서쪽은 유사, 사막지역과 이어지고 북쪽으로는 요수, 동쪽으로는 조선이 있다. 이제 동쪽으로 조선이 있는 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헌에 나와 있는 이 기록과 한반도, 현재 한반도와 만주 요동반도에 있는 그 요하하고는 그 지형과 방향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 고대 요수와 이제 고대 요수의 동쪽 지역인 요동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지형과 방향에 맞는 기록과 지형과 방향에 맞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요동 지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위만조선의 위치에 대해서 고대 문헌을 비롯해서 사기 사마천
사마천의 사기 조선열전과 비교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 더 위만조선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고대 요동의 위치가 어디였는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